안녕하세요, 붕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10월의 첫 일인 9월이 말 끝나고 10월이 처음 들어간 10월 1일 관심 종목, 수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지수를 좀 봐야 되니까 지수를 간단히 봐보면은, 지수가 일단은 약간 또 횡보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일단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이렇게 올려준 점하고, 그런 21선 이렇게 따라오면서 버티고 있는 점, 이런 게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일 살짝 이렇게 또 나스닥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뭐냐, 횡보 느낌으로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일하고 모레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오늘 거의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거래일 전에 돈을 빼야 저 뭐냐 돈을 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게, 그냥 뭐 매도대금 담보대출 한 다음에 저기 뭐냐 그냥 인출해도 되는 거라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안에 그 거래를 사든가 팔든가 오늘 안에 거래를 맞춰야, 그러니까 적어도 매수 기준으로 오늘 안에 해야 일단 저거 되거든요. 내일이나 모레 팔아도 그 매도대금 담보대출로 연휴 전에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 그 전일의 저가를 깼어야 되는데 안 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연휴든 뭐든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뭐 이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그걸 크게 큰 흐름으로 상승장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화요일이나 수요일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추석 전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추석 전날 만약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흘러내리고 막 그 빌빌대잖아요. 그러면은 연휴 동안 뭐랄까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만약에 그 연휴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일 아니고 모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내일 다시 얘기했다 이건. 그때 얘기해야 되겠네. 그럼 종가 베팅으로 제가 진짜 많은 경험을 해보고 느낀 건데, 연휴가 길면 길수록 그 보통 전날에 사면은 미국장이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그 뭐야 연휴 끝나고 그때부터 막 불꽃같이 잠깐이라도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종목 위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 몇 개만 좀, 아니야, 그거는 좀 이따 보고 상한가 먼저 볼게요. 지금 이게 어제 상한가들인데, 이게 보면 저기 보면 다 우우 막 이래요. 이게 우우들이 또 막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9월의 상한가, 이것도 약간 상승장의 저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상한가를 정리를 했는데 쓸데없는 상한가도 많긴 많지만 이미 100개가 넘었어요. 9월 한 달 동안 100개가 넘었고, 그래서 상한가 2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왔던 상한가들이 우 관련이 좀 많아요. 새로운 우도 붙었잖아요. 이게 조짐이 심상치가 않았고, SK증권 우도 상당히 끼가 좋은 놈이거든요. 이 SK증권 우도 끼가 좋은 놈이에요. 얘도 이렇게 갈 때는 되게 잘 가는 놈이라, 이렇게 보시면 막 따라서 되게 잘 가. 상한가를 엄청 잘 뽑는 놈이라,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T상을 가끔 얘기하는데, T상이 있으면은 그 T상은 주워 보는 게 좋아요. 그 비중을 많이 못 싫더라도 T상 이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예를 두고 말할 건데, 하나증권 우, 얘가 이 우 시리즈 중에서는 삼성중공우가 없었을 때 굉장히 진짜 그 퍼포먼스가 엄청 좋은 놈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그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한참 우가 난리쳤을 때 삼성중공 우가 있었죠. 2020년도 이때. 근데 얘가 삼성중공 우를 제외하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놈이라서. 그리고 얘는 또 재료도 좋아요. 하나투자증권 우는 저 뭐지 그 네이버 그 두나무 있죠. 그쪽 관련으로 투자 지분도 있고 해가지고 얘네가 되게 좋아요. 근데 하나투자증권이 그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때도 그 두나무 상장 관련으로 막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두나무 상장 관련으로 그 시장 대장주였을 거예요 얘가.
그래서 두나무 상장 뭐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때쯤에.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를 끌어올린 건 아닌데 삼성중공업가 있었고 얘는 다른 재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굉장히 끼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 따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은 어쨌든 그 얘가 끼가 엄청 좋다는 전제하에 얘가 이런 종목은 뭐냐면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이 미친놈이 이렇게 아침에 제가 영상 올렸지만 이렇게 막 보면은 점상 띄우고 막 그냥 거의 막 고점 대비 거의 18%이 정도를 밀었었어요. 18% 가까이 밀었었는데 아마 VI 전일 거예요. VI가 한 20% 정도? 이때 VI 1차 VI 찍고 2차 VI가 한 20% 요 정도거든요. 야, 이때 찍었으면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VI를 찍고 반등 주는 그런 경우가 훨씬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손절시키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투매 구간에서 손절 되게 많이는 아니지. 이 우를 누가 쳐다보겠어요. 근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가지고 놀려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T상을 강력하게 갔을 때는 굉장히 다음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의 대장주는 얘죠, 얘가 코오롱 모빌리티 얘가 삼성중공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또 두 번째 정지인데 여기서 다시 막 미친듯이 끌어올려서 또 상한가 같은 거 나오면 이런 애들이 또 같이 날뛸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볼 거면 얘는 너무 높거든요. 얘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워요. 얘는 재수 없으면 이렇게 해서 진짜 두 번째 그 정지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밀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선 제가 다른 얘기 하긴 할 텐데 얘 마이너스 456 이렇게 높게 오르는 애는 456보다는 567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때 모습 나오는 거 따라 틀려가지고 그건 뭐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데 그런 면에서 요런 애들 또 갭 별로 안 뜨면 그 같이 해보면은 괜찮아요 또. 그래서 한 뭐 갭이 10% 미만 그 정도로 뜨거나 15%면은 얘 또 아래 꼬리 미친듯이 만든 놈이잖아요. 끼가 그러다 보니까 뭐 갭이 한 20% 막 이렇게 뜰 것 같긴 한데 한 그 VI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20% 뜨면 마이너스 10%부터 걸고 마이너스 10%, 15%, 20% 이렇게 한 세 번 사가지고 하면은 5%, 10%뭐 막 15% 이렇게 챙기는 것도 일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개파락에서 시작할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 이게 개파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땡큐 어시구나 이러면서 이런 정고점에서 한번 매수 대기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끼 좋은 놈들은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나중에 이게 5년 만에 돌아왔던 이 우 장세거든요. 중간에 한번 있었을라나? 제가 2023년부터 24년, 25년 초까지 그 세부 시장은 못 보고 상한가 정리만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5년 만에 돌아온 약간 제가 보기엔 우 장세인데, 우선주 장세인데, 우선수가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펙주들 같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초입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코오롱이 더 갈 것 같거든요. 미친듯이 한번 난리칠 것 같거든요. 지금 저점 대비 첫 상승이 이게 이때니까 5,000원이니까 5,000원에서 86,400원 그러면은 한 10만원 20배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충분히 이런 이등주가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이등주라고 해야 되나? 얘가 이등주죠. 동양우. 얘도 끼가 좋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단기과열이라, 단기과열은 대응이 30분마다 돼가지고, 대응이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얘가 끼가 워낙 좋기도 하고. 이번에는 동양우가 2등주 같긴 한데, 이 단기과열 상태라서. 근데 우들이, 얘도 끼는 좋네? 얘도 할 때는 같이 막 엄청 그거 했었네. 우드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투자증권 우가 훨씬 좋긴 했네, 퍼포먼스가.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네이버 관련 그 두나무 관련 그 재료도 있어가지고 그거 같이 해서 충분히 엮을만 하고 자리도 얘네들 우치고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우 장세는 만약 소액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퍼포먼스가 엄청 좋기 때문에 얘네들 50% 100%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한번 흐름 탔을 때.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얘가 한두 번은 더 해먹을 자리라서 조금 더 같이 바라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가 계속 붙고 있잖아요. 우 시리즈. 그래서 며칠은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해먹으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느낌으로 먼저 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얘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뭐지? 주식 분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그건데 아 이거 근데 정지해고 떴는데 T상 떴네. 아 그러면 정지하고 그 얘도 이제 내일 하루 정지하고 수요일날 위아래로 엄청 칠 텐데 이럴 때 또 재미있긴 하죠. 여기 있네. 아 근데 이건 점상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점상 가고 정지 먹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개파락에서 시작했지만 위로 14%나 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잘 안 죽어요. 보통 이런 애들이. 특히 T상이 뜨면은 되게 좋다고 막 T상 이거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좋게 보셔도 돼요. T상은 대부분 다 상승을 알리는 약간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고점봉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뜨는 놈 있잖아요. 이렇게 그 피리침봉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의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T상은.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자리도 아직은 별로 안 높고 상대적으로 끼도 좋고 심지어 그리고 약간 시장에 재료도 있는 놈인데 약간 시장에 약간 우선주 장세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엄청 많으신 분 아니면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소화하려고 해줄 것 같아요. 막 1억 이렇게 베팅해도 충분히 소화를 해줄 것 같은 놈이라서 뭐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플 관심 종목 거기 채널에 그 구독자 한 분 친구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점상에 매수하고 그냥 이렇게 꼬라박는 거 1억을 베팅했다는데 그 댓글말로는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억을 베팅했다는데 이렇게 밀어도 그냥 버텼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종목의 끼가 워낙에 좋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그 좀 이렇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우가 이렇게 갔을 때 어제도 한번 얘기하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영상 보면서 얘를 리뷰를 하긴 했었는데 실시간에서 굉장히 끼가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동홀딩스는 그냥 리뷰 간단히 해보자면 제가 어제 이 12,200원이 전고점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갭을 띄우면 요 라인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갭을 좀 많이 띄웠어요. 얘가 거의 시가가 거의 8% 떴거든요. 근데 이 12,200원 라인 분봉 제가 아까 영상에 해놨거든요. 이 12,200원 라인을 딱 깨자마자 물론 상한가 이게 적어도 됐었죠. 딜상다도 됐었죠. 심지어 왜냐면 1분봉으로 1, 2, 3, 4, 5, 6, 7 거의 두 번째 그 3분봉에서 바로 찍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게 그게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8%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고점이.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 또 두 번이나 해먹었어. 두 번이나. 그래서 일동홀딩스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어제 막 아침 영상에 막 이런 거 설명을 막 하긴 했었는데 이거 그 대신 약한 종목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종목의 끼를 보면은 확실히 이런 게 잘 되는구나. 종목의 끼가 좋다 할 때 이런 게 잘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일동홀딩스는 요런 봉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약한 종목 형태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던 중에서 파이어링크 얘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화재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재료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밀리고 어제 밀리고 얘만 살아남아서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얘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52주 신고가 영역이고, 매물대가 좀 많긴 해도, 여기가 많지만 단기간 여기 매물대가 되게 많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 형태로 만들었고, 52주 신고가 정도면 해볼 만해요. 충분히 1년 반 정도를 절었잖아요. 그래서 해볼 만해서, 그냥 이거 음봉은 어떻게 하면, 그냥 내일 그 뭐자 저기 이게 시간에서도 떨어졌기 때문에 개파락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개파락 사서 일단 2, 3% 챙깁니다. 2, 3%. 그리고 오일선을 쳐다보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2020년도에 처음 입문했을 때 제일 많이 하던 매매거든요. 이렇게 오일선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일 개파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해서 윗꼬리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2, 3% 정도 이렇게 챙기고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끼가 좋으면 이제 끼는 이제 내일 보는 거죠. 내일 보면 끼가 좋으면 어느 정도 한 몸통까지 채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2, 3%에서 5% 정도, 10% 정도까지 여유 해볼 수도 있는데, 양봉에 비해서는 이제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내일은 당장에 단타치기엔 굉장히 좋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 그 국가정보 화제 그가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실시간 영상 보니까 거기서 엄청 질책하면서 빨리 마련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와대로 여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 뭐냐 정권이 되게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로 말고도 여기는 이제 쇼츠만 떠서 편집 영상만 떠서 그렇긴 한데, 오늘 실시간 국무회의 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으로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국무회의 생중계 이런 식으로 이게 오늘 막 엄청 나오거든요. 몇 시간 9시간 전 막 이런 식으로 44회 국무회의 이거 여기에 이 전상망 이게 계속 빨리 하라고 지금 이게 다 해소가 안 됐거든요. 한 그 뭐야 전체에서 한 30% 정도밖에 해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으로 해서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기 내일의 1픽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음량 대폭발권이라고 옛날에 막 그랬던 그런 거. 하나투자증권 우도 괜찮고 일단 그렇게 하고요. 툴젠이 제로가 있었는데 얘도 얘 좋네. 얘도 괜찮네. 얘가 제로가 뭐지? 이거 맞다. 아닌데. 유전자가 이 중유전자 가위 뭐 판결 어쩌고 저쩌고 바이오 관련인가?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일단 여기 특징주에는 이렇게 붙었어요. 급등. CYC 폐소 소식 속 동사 선출원 지위 확보. 이건 뭐 어렵다 말이. 어쨌든 강한 종목 형태고 차트 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게 1픽이네. 요게 종가 베팅 하시면은 좋았죠. 좋았겠죠. 내일 갭이 별로 안 뜨면 얘를 해가지고 얘를 한 5% 7%뭐 한 3% 5%뭐 윗꼬리까지 뭐 생각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제가 얘를 못 봤는데 제일 좋네요.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서 제로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기대감 어쩌고 있으니까 유전자가 또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딜 상다 됐나? 이거 아침에 찍고 올라갔나? 분봉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 자리에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딜상단은 여기서 시세를 못 줬으면 한데 이렇게 뜨고 시세 이만큼 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시세를 주고 나서 떨어진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쨌건 상한가를 닿긴 닿았는데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물론 종목이 좋으니까 나쁘지 끼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등 준 것 같은데, 물론 100% 뭐야 이거 차트가 왜 이렇게 됐지?
아, 지금 이거 NXT, 아, NXT 가능, NXT 종목이어서 그렇구나. 저 어쨌든 끼가 좋아서 대상다가 되기는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8% 쏘고, 와, 끼 좋은데? 끼가 좋아요. 얘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양봉매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끼가 좋다.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또 괜찮은 자리예요. 또 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자리라서 지 딴에는 대금도 했고, 대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좀 그거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 저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좀 있어서,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서 좀, 하지만 1년 52주 신고가고 충분히 괜찮아요. 툴제 괜찮네. 이거 왜 못 봤지? 제가 딴 데 정신 팔려 있어서 툴젠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얘가 뱅크요. 제가 계속 해야 되는 거,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양봉매 했다 그러면 조금 물려 있을 거예요. 여기서 평단이 지금 여기서 샀다 치면 평단이 여기거든요. 정석적으로 했다 치면. 근데 일단 돈 여유가 있으면 일단 5일선 첫 깨진 자리고 해서, 5일선 깨진 자리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일선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개파락했다 그러면, 살짝 개파락했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끼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장중에 요 정도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본절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추세 따라서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재료가, 이 두나무 재료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까 하나투자증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끝나지가 않아서 그 관련 재료로도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다. 차트 자리는 살짝 이게 있었어 가지고 좀 안 좋았긴 했었는데, 좀 약간 지속적인 재료 같아요. 그래서 재료도 지속성이 있고 차트는 강한 종목 형태로 만들었고, 대금이 여기 대금산이, 요거를 생각을 못했네. 요 대금산이 있었는데 요걸 소화를 한 방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점수를 좀 낮게 줬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실책한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이때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고, 이게 되게 멀리 있었으면은 이게 뭐 몇 개월, 한 반년 적어도 그렇게 있었으면은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한 2개월도 안 되는,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매물대 산이 크게 있는데 요걸 너무 감안하지 않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탈출을 목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도 그냥 죽지는 충분히 않을 것 같은 종목이긴 해요. 보니까 재료가 좀 지속성이 있다는 점도 괜찮고. 그래서 근데 이게 1픽보다는 하나투자증권 우도 있고, 아까 툴젠이란 종목도 개별주지만 얘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 얘는 저기 뱅크웨어 글로벌은 좀 쫓아가는 방향으로 하고, 테마는 얘네가 더 컸지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는 계속 따라가면서 보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펙주들도 잘 보세요. 이제 얘네들은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이런 게 있네. 삼성증권의 스펙 전량 대응해서 순조형주로 12, 그러니까 이게 4년 만에 스펙 합병 성사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소형 관련주들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이거 읽어보세요. 계속 중대형, 얘네 근데 스펙을 몇 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을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패를 몇 개 시켰는데, 이렇게 이거 9호는 합병했네. 4, 5, 6, 7이 합병 못했고. 아무튼 이제 이런 저거도 있으니까. 얘 덩치 작아요. 얘네들이 149억, 그리고 11호도 아마 100억 될 거예요. 아마 115억.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한테 좀 힘을 실는 것 같습니다. 삼성 스펙 10호는 그냥 그대로 꼬라 박았잖아요. 근데 얘는 적어도 아침에 조금 튀고 내렸거든요. 삼성 스펙 11호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펙의 장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원가가 저거예요. 2,000원 플러스 이자예요. 그래서 2,000원 반드시 얘네가
아무리 상패돼도 일단 2,000원을 주고요. 무조건 2,000원을 주고 해마다 연 이자 3%에서 한 5% 사이로 줍니다. 그런 느낌, 그게 있으니까 안전 마진이 매우 확보된 그 주식들이라. 그래서 스펙 관련주로 2,000원 밑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사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장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갑자기 이 윗꼬리를 팍 쏴요. 중간에 갑자기 팍 이렇게 쏴요. 한 5%에서 10% 사이로 팍 쏘고 죽어요. 그러면 뭐지? 이랬는데 이게 예약 매도를 걸어 놓잖아요. 한 5% 10% 예약 매도 걸어 놓으면 팍 쏘고 죽거든요. 팍 쏘고 죽고 팍 쏘고 죽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이게 SK 확실히 스펙이 한 23년도부터 하도 안 되니까 다 누워있네. 다 누워있네. 합병 저기 흐름이. 근데 이게 저 뭐지? 시장이 좀 저기 나중에 이렇게 상승장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스펙들도 막 그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합병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 같고 대신 밸런스는 합병을 찾았나 보네. 근데 이게 좋은 회사랑 찾지 못해가지고 시세가 별로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윗골 팍 쏘고 팍 쏘고 죽고 팍 쏘고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걸 몇 번씩 해요. 이게 스펙주들이 지금 상폐가 돼서 옛날 차트들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한 10%짜리 막 이런 봉이 쭉 나왔다가 떨어지고 쭉 나왔다 떨어지고 쭉 나왔다 떨어지고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겨서 2,000원에 사면은 이런 저 뭐지? 이런 중간중간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 나중에 가면은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면서 합병될 때 오버슈팅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은 건데 지금은 한 23년 그 정도부터 하도 스펙주들이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합병 실패해가지고 상패고 그러니까 실망감에 이렇게 저거 됐었나봐요. 근데 뭐 우들이 저렇게 날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가격이고 위로는 열려 있어서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벌써 이렇게 많이 썼네 시간을. 중공업은 제3자 유상증자 로보티즈 먼저 볼게요. 로보티즈가 지금 먼저 떴으니까 이 권리락 이게 떴잖아요. 떴는데 권리라는 게 이게 주주 배정이었잖아요. 주주 배정. 그러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 권리가 결정되는 날인데 보통 그러면은 이게 좋은 종목이면은 좋은 유상증자면은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끝나면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리락 받으려고 하는 물량이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분봉으로 또 누가 막 끌어올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로보티즈는 그냥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야 대한통운하고 지금 무슨 업무 협약해서 거기에 들어가네 어쩌네. 그래서 되게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포함된 차트다였고 이 수급주에 대해서 제가 무슨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 잘 못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세력이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손바뀜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력이 이렇게 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쏘고 시세를 이렇게 미친 듯이 쏘고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너 충분히 즐겼지? 그럼 나가 이러면서 갑자기 누가 받아요. 그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런 현상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연기금 이제 막 사기 시작했잖아요. 엄청 사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수급주가 관련이 되는 건데 수급주가 되면은 연기금이 언제부터 샀냐? 연기금이 언제부터 꾸준히 샀나? 나름 꾸준히 샀네 계속. 여기서부터 한 8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사네요. 이렇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도 좀 사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단타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개인이 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차트상에서는 이 개인이 만든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개인이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죠. 세력. 그래서 이 기타법인 포함한 세력들
근데 연기금이 꾸준히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연기금이 실적이 없으면 절대 안 사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연기금도 이 권리라고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의식해도 되겠죠. 아무래도 이날 좀 샀으니까, 사왔으니까 계속 사오고 팔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 뭐야, 금투만 좀 어디 그 권리락 뜨는 날 시세 챙긴 것 같고, 외국인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락 그 유상증자가 주주 배정인 걸 알고도 들어온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또 분봉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쌍봉을 넘어서, 제가 옛날 영상 보니까 중이병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마세라티 삼지창이라고 쌍봉보다 훨씬 심한 안 좋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찍고 여기 하고 컵앤 핸들이라고 보통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봉을 3개 찍었잖아요. 이렇게 고점 봉을 지지와 저항 라인 3개 찍어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지금 여기를 뭐 이거 쌍봉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한 번, 2번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단기간적으로. 근데 거기를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아니면 뭐 크게 봐서는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죽질 않고 다시 누가 이렇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 고점 돌파를 했을 때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시세를 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를 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뚫으면은 그때가 또 여기가 또 저점이에요. 여기 지지저항.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요거는 오늘의 봉을 약간 저기 뭐냐, 그 지표 삼아서, 여기 만약 이게 5일선을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짧게 잡고 들어가 보시면 손익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이 안 뜨면은, 제가 원래 양봉에 매수하라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요거 밀리면서 끝났으면은 아 좋다. 저도 이날은 약간 애매하다고 그랬고, 이날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런 종목 그냥 안 죽는다. 그래서 좋다 얘기했었거든요, 이미. 근데 이미 또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 잘 안 하는데, 얘는 그냥 갈 것 같다. 이 권리락 재료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냥 그 심리를 보시면 권리락이라는 게 제 유상증자잖아요. 주주한테 배정을 시켰잖아요, 이 추가 물량을.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주식수가,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격은 17만 원인데 갑자기 물량이 20% 정도가 더 늘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가격이 17만 원인데 그대로 물량이 20% 늘어가지고 100만 주가 120만 주에 17만 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시총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지하는 거 보면 그만큼 시총이 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추가적인 물량을 감안하고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3자 유상증자하고 거의 같은 결이라고 보셔도 돼요. 제3자 유상증자는 무조건 호재잖아요. 외부 자금이 이 회사에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서 좋고, 얘는 HJ중공업 대놓고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락이 있는 날이 언젠가, 이게 언제야? 그런 거는 공시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전 차트와 테마적인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기업 분석을 하진 않지만, 이런 수급주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급을 가끔 보긴 보는데 수급 봐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트랑 재료만 보고 판단하는데, 마스가가 끝나지 않고 마스가의 총 대장주에 물론 하나오션 이런 대형주가 그렇긴 하지만 테마주 관점으로 보면 아직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메이저 수급들이 완벽하게 얘네 개입을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호신 같다는 이 자리, 첫 자리 지키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 이 박스권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설정해놓고, 물론 쌍바닥 찍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쌍바닥 찍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중심점이 아직 못 왔으니까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중심 정도, 모든 요 구간은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에요. 물론 제일 유리한 거는 여기죠. 이 깨는 요 날, 이 첫 자리가 진짜 좋다니까요. 이런 의미 있는 봉을 돌파했을 때 요 첫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그냥 여전히 뚫고 갈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HJ중공업도 그냥
만약에 내일 다시 얘기했는데 그냥 밀리면 그냥 얘는 그냥 밀리면 계속 사요. 그냥 이게 최고야. 그냥 밀리면 사시고, 그런 점에서 그냥 도니스틸럭스랑 얘도 아마 그대로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죽진 않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좋은 자리다. 여기서부터 그냥 크게 대신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임펄스 1, 2, 3, 4, 5 거의 6연상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내린다 해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 40 몇 프로 라인이란 말이에요. 아, 얘네 마우스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40 그리고 이게 50 라인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라서 그냥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사면은 한 15%에서 30%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올라와요. 여기까지도. 여기 그 쌍봉 찍으러 올라올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쌍봉 찍으러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거의 100%예요. 100%. 이 세력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 흔들기를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 크게 해보려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라캐스트도 좋은 자리예요. 이게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상장 시초가잖아요. 이게 상장 시초가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엄청 잘해요. 엄청. 그리고 이 상장 시초가의 고가가 돼 있잖아요. 고가도 같은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지와 저항의 그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해서 상장 시초가를 강하게 돌파시켰잖아요. 대금을 해서 강하게 돌파시켰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그 자리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컵앤 핸들로 이렇게 컵앤 핸들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돌파시켜놨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가 된다. 이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 7,840원 요 근처에 와주면 이 50선 처음으로 깨진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강한 종목들은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를 또 얘는 근데 약간 돌파하는 척하고 페이크도 주긴 줬으니까 하여튼 요 근처 라인에서 매수를 해나가면은 좋은 결과를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서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그냥 계속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 테마주 쪽에서는 이 현대무백스가 폼이 가장 좋고, 코니고토보다 얘가 폼이 더 좋아. 얘가 재료가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현대에서 얘네를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를 약간 지분 관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괜히 나온 차트가 아니라 가지고. 저는 코닉 오토메이션도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현대무백스가 진퉁인 것 같아요. 로보티즈와 함께 좀 가볍고 좀 크게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어도 좀 더 크게 먹고 싶다면 현대무백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코닉 오토도 괜찮긴 한데 현대무백스가 폼이 더 좋기 때문에 아마 현대무백스가 올라갈 땐 더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코닉 좋아 보이고, 로봇 관련주들은 그냥 솔직히 근데 아무거나 잡아도 다 괜찮을 거예요. 사마 네트웍스 뭐 아직 잘 모르겠고, 그냥 매수가 유리한 자리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자, 얘도 지금 5일선 처음으로 깨진 자리거든요. 얘 보안 관련 얘도 재료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끼도 좋아가지고 로봇하고 보안까지 같이 엮었어. 그래서 S2W도 이런 자리에서 저점이 안 깨진 건 아쉬워요. 만약에 이런 종목이 여기까지 조금 더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이렇게 그 LNC 바이오처럼 이렇게 밀었으면 정말 좋은 건데, 아쉽게도 약간 덜 깼는데 그래도 뭐 매수가 유리한 자리입니다. 이것도 대금도 줄였고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은봉 이렇게 또 저점 깨고 하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 중인 건 노랑풍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로 소멸로 보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시간은 이렇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라인에서 반등을 바로 못 줬기 때문에 다시 요런
요런 모습을 좀 해야 돼요. 요런 걸 이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해야 돼 가지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매수가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부터 좋다고 봤거든요. 여기서 돌파하겠다 생각했는데 제로 소멸로 보는 건가? 요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지수 따라서 그냥 내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 종목기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사람들이 포기할 때쯤에 한번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정도.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행주 돈 잘 벌고 하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포토는 저거 이거 말씀을 안 드렸나? 이런 똑같은 모습이야. 아까 그 누구지? 파이오링크. 얘가 포톤 같은 모양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파이오링크가. 그래서 괜찮고, 얘 파이오링크보다 더 좋은 게 툴젠이고, 툴젠이 더 좋아 보이고, 툴젠도 좋아 보이고, 아까 뭐 하나 더 있었지 않나? 아닌가? 툴젠하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가 얘가 갭이 별로 안 뜨면 얘 기준은 얘는 그 한 10%? 10% 이상 올라가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경계하고 약간 밑에다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만약 개파락에서 시작한다, 그냥 무조건. 근데 만약에 하나투자증권 우를 만약에 한다 치면은 얘를 꼭 봐야 됩니다. 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를 얘를 봐야 돼요. 얘가 근데 만약에 상한가 뭐 점상이든 뭐든 상한가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동양 우부터 시작해서 하나투자증권 우 이런 애들이 상한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그래서 그 뭐랄까, 물론 아래로도 많이 리스크가 있지만 상방으로 엄청 열려있는 종목들이라서 가벼워서,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투자를 해보면은 뭐 30% 50%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어졌는데 일단 내일 노려볼 거는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원래 들고 가면서 좋아했던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집중해보면 하나투자증권 우, 툴젠, 파이오링크 뭐 이 정도. 그리고 이거 뱅크웨어는 조금 이제 한번 보자. 얘도 5일선 자리 왔고 보니까 얘랑, 그리고 나는 그 뭐야 저기 뭐지 주도주에서 놀고 싶다 그러면 한라캐스트, 그리고 아니면 도니스틸럭스,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다 하면 도니스틸럭스. 당장에 좀 좋은 모습, 막 단타로 좀 좋은 모습 먹고 싶다면 툴젠은 개별주라서 좀 그렇긴 해도 파이오링크, 이게 아직 안 끝났으니까 파이오링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까지 보시고, 아직까지는 근데 들고 가시면 별로, 들고 가는 종목 중에서는 뭐 HG중공업이나 로보티즈 같은 애들은 들고 가도 괜찮긴 한데, 셀트리온 뭐 이런 애들도. 근데 물론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누랑포사 이런 것들도 추석 때 막 내용 막 나오면서 엄청 그 분명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애들 들고 갈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고, 툴젠, 파이오링크 이런 애들은 들고 가진 못해요. 재수 없으면 연휴 때 막 다 해결돼 가지고 막 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얘네들은 그냥 단타로 그냥 물리면 물린 대로 그 목요일엔 무조건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리스크가 있어요. 기간 리스크. 그리고 안정적인 거 원하시면은 스펙주들. 근데 일단 스펙은 당장에는 안 해도 우드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아. 시간은 대신에 내가 사고 싶을 때 맘대로 못 사는 것들이라. 하여튼 내일 보시면, 내일 또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나오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C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은데, LNC 바이오 버티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